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호개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개전이 뭐냐? 보호개전 방식. 자, 우리가 전력을 송전, 그 다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 맨 처음에 이제 발전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송전을 하기 위해 승합을 합니다. 변전소를 거치겠죠. 그래서 어떤 수용가까지 와서 승합된 전압을 강압하기 위한 변전소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변전소로부터 선이 쭉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모선이라고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각각에 대한 수용가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용가에 이제 공급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발전소에서부터 우리가 수용가까지 전력이 이렇게 공급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넓은 범위에 우리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또는 발전기의 고장이라든가, 그렇죠? 발전기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수용가 측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장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분, 이 부분에서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고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고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 고장이 계통 전체로 확산이 돼서 전력계통이 마비가 되는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개전기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개전기의 목적은 뭐냐? 자, 목적은 뭐냐? 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죠? 이 사고가, 이 정상적인 사고 나지 않은 곳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장의 확산. 근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장 부분, 뭘 한다는 얘기가 분리를 하는 거죠. 그죠? 고장 부분을 분리를 하고, 자, 두 번째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고장난 부분을 뭐 합니까? 고장 부분을 정지합니다. 정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장이 발생을 하면 먼저 이 부분을 차단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고가 다른 쪽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를 하고 이 고장 부분은 뭡니까? 정지, 멈추게 되고요. 따라서 고장을 뭐 합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고장을 뭐 한다? 정상으로 복귀시키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뭐가? 보호 개전기가. 자, 그러면 이 보호 개전기의 목적, 즉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역할이겠죠. 역할. 책에는 역할이라고 나와 있죠.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호 개전기의 역할은 고장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고장을 계통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수리를 한 후 다시 정상 상태로 복귀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뭐가 보호 개전기가 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호 개전기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 있겠다. 그죠? 자, 구비 조건을 보자 이거죠. 보호 개전기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은 우리가 고장이 확산되고 걸 방지하고 고장 부분을 정지시키려면 정확히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차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장 정도 및 위치 파악. 고장이 얼마만큼 났냐. 고장 정도 및 위치를 신속하게 어떻게 되는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오동작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오동작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확하게, 그죠? 빨리. 얘가 포함되는 거죠. 오동작이 없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이 보호계전기가 실질적으로 주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발전소에서부터 이 수용관까지 전력이 오는 게 이게 주지 않습니까? 이게 잘 오게끔 보조해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많으면 안 되겠다. 그죠? 전력 소비가 작을 것. 그쵸? 전력 소비가 작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비 보호 기능이 있어야 된다. 후비 보호 기능이 있을 것. 자, 이 후비 보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하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가 여기도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가 여기도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부하마다 차단기가 있겠죠. CB. 각 부하마다 차단기가 있습니다. 각 부하마다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또 차단 장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차단돼야 됩니까? 얘가 차단이 되면 얘네들이 다 동작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차단될 거는 얘가 차단돼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 차단 장치라고 합니다. 주 차단 장치. 그럼 얘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차단기의 고장이라든지 또는 이 차단기가 차단할 수 없는 범위의 어떤 고장이라든지 했을 때 이 주 차단 장치가 실패했을 때 이것을 차단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그 위에 얘가 차단되게끔 하는 이것을 우리는 후비 보호 장치라고 합니다. 후비 보호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후비 보호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 차단 장치는 자, 여기가 사고가 나면 얘만 차단하면 요것만 뭐 하는 겁니까? 차단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즉, 주 차단 장치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정전 범위를 최소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주 차단 장치가 차단 실패 시에 후비로 동작하는 거에 우리가 후비 보호 장치, 얘는 주 보호 장치, 뭐 후비 차단 장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후비 보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면서 이 보호 계전기의 뭐 구비 조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보호 계전기의 주 보호와 후비 보호에 대한 얘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주 보호는 정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고 후비 보호는 이 주차단 장치가 동작 실패했을 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우리가 후비 보호 장치죠.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호 개전 방식은 뭡니까? 사고 제거를 위해 최소 범위의 정전으로 끝나게끔 하는 차단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고요. 후비 보호는 주 보호 계전기가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이것을 백업함과 동시에 사고 파급을 방지하는 것으로 주 보호 계전기와 병설된다. 뭐 같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 보호 계전기 결함이 있어 동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간의 사고, 차단기 사고 등 주 보호 계전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장소의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 보호 장치가 뭐고 후비 보호 장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 의한 분류. 이거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동작에 의한 분류. 자, 이 동작에 의한 분류는 예를 들어 과전류 계전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 의한 분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로 과전류 계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작에 의한 분류는
과전류 개전기가 뭡니까?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게 과전류 개전기죠. 자, 가로축을 전류라고 보도록 하고요. 세로축을 동작 시간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전류 개전기는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동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가로축은 전류죠. 이쪽으로 하면 쓸 전류 커집니다. 자, 어떠한 이만큼의 전류 이상부터 과전류라고 하면 여기는 정상 전류이고 여기는 과전류입니다. 그죠? 자, 요 일정 이상의 전류가 넘으면 무조건 과전류이기 때문에 과전류 개전기는 뭐합니까?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전류라고 판단되는 순간 즉시 동작하는 애가 있습니다. 즉시 과전류다라고 하면 즉시 동작입니다.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즉시 동작하는 이것을 순환시 개전기라고 합니다. 순환시 개전기, 즉시 동작한다 이겁니다. 자, 과전류라고 판단되면 자, 요렇게 일정 시간 후, 뭐 예를 들어 여기가 1초면 1초. 과전류라고 판단되면 전류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1초 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후에 동작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정해진 시간 후에 동작한다 해서 정한시 개전기. 정한시 개전기. 정한시 개전기. 자, 세 번째는 전류가 크면, 작으면 천천히 동작해야 되는 거죠. 전류가 작은, 과전류인데 과전류 중에서도 전류가 작으면은 좀 천천히 하고, 전류가 크면, 이거 급하니까 빨리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류가 작을 때는 동작 시간이 길고,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는 이것을 반환시 개전기라고 합니다. 반환시 개전기. 그 다음에 자, 똑같이 반환시 개전기인데 자, 이렇게 오다가 어떠한 이상 전류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어떠한 이상 전류에서는 정한시 특성을, 그러니까 어떠한 전류 이하에서는 반환시 특성을 갖고 어떠한 전류 이상에서는 정한시 특성을 갖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4번 밑에 못 쓰니까 4번 얘는 이 반환시와 정한시를 합친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가? 반환시 정한시 개전기,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서술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표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는데 요 내용은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 및 사용 목적. 용도 및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자, 이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단락사고, 그 다음에 지락사고, 뭐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전력공학을 공부하면서 단락사고가 뭔지, 지락사고가 뭔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선로가 있을 때 여기 대지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로가 이 땅과 연결된 거, 이것을 우리는 지락사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선로와 선로 간에 연결된 것, 이것을 단락사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자, 이때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어떠한 계전기들이 있습니까? 과전류 계전기라든가, 당연히 단락사고 하니까 과전류가 되겠죠. 부족전압 계전기라든가, 단락 방향 계전기, 선택 단락 계전기, 거리 계전기, 그 다음에 방향 거리 계전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용어 자체에서 다 이미 이 계전기의 특징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지락사고 시에는 지락, 전류, 과전류, 지락 계전기, 이걸 뭐라는 거예요? 지락,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방향 지락 계전기, 선택 지락 계전기. 이런 것들은 다 지락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기타 계전기로 보면 탈조 계전기라든가 또는 주파수 계전기. 탈조는 뭡니까? 탈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60헤르츠죠, 그죠? 다 60헤르츠로 맞춰야 되는데 60헤르츠에서 벗어나더라 이겁니다. 아니면 위상이 벗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동작하는 게 이제 탈조 계전기가 될 거고, 주파수 계전기는 어떠한 주파수 우리 60헤르츠에서 벗어나면, 즉 이거죠. 탈조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 동기화가 돼야 돼요. 그죠? 일정한 위상을 갖고 있는데 위상이 어느 일정 이상 벗어났을 때 동작하는 거고, 주파수 계전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Hz인데 이 60Hz에서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났을 때 동작하는 게 주파수 계전기. 탈조는 위상과 관련이 있는 거고, 주파수 계전기는 주파수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벗어났을 때 동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호계전 방식의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 보시면 송전선 보호계전 방식. 자, 송전선 보호계전은, 자, 우리가 송전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송전선이라고 합니까? 발전소에서 변전소 또는 또 다른 변전소, 이 부분을 우리가 송전선이다라고 하죠. 그죠? 발전소에서 변전소 간,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우리는 송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발전소와 수용가 간, 변전소와 이 수용가 간은 우리가 배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송전선의 보호계전 방식에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방식들을 적용하고 있느냐.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종류만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전류차동, 위상. 그러니까 전류차동은 전류의 차에 의한 거죠. 전류차동. 그 다음에 전류의 위상, 비교. 그러니까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위상이 다르면 동작하는 거라는 얘기죠. 방향 비교. 전류의 방향 비교. 그 다음에 거리. 우리 거리별로 다 뭡니까? 전압이라든가 위상이 감소하는 다른 정도를 볼 수 있죠. 그죠? 전류 균형. 전류 균형이라고 하는 건 불평형 정도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과전류 여부. 이러한 방식들의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송전선 보호 계전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에 출제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사성 선로의 단락보호와 환상 선로의 단락보호 방식은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방사상 단락보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환상 단락보호 방식.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상 단락보호라고 하는 건 어떠한 공급점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 가지나무 나가듯이, 그쵸? 이렇게 나가는 전력 수전 방식, 그죠? 발전기나 또는 변전소에서 이러한 방식이 이제 방사상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가 되겠죠. 환상
환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공급점이 있으면 얘네들이 여기가 수용가, 여기도 수용가, 여기도 뭐 예를 들어 수용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수용가, 여기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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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가. 즉 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 모양의 전력 공급 방식이 될 거고, 환상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루프, 이런 폐로 여기, 즉 예를 들어 얘는 여기가 고장이 나면 얘네들 다 전력을 못 받습니다. 얘는 여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얘는 이런 방식으로 전력을 받을 수 있죠.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있는 전력 공급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사상 단락보호와 환상 단락보호가 좀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때 하나는 자, 전원이 한 개인 경우, 자, 또 하나는 전원이 여러 개인 경우. 자, 전원이 한 개인 경우와 전원이 여러 개인 경우 다르더라 이겁니다. 자, 보면, 자, 방사상 단락 보호에서 전원이 한 개인 경우에는 표시선 개전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환상식에서는 방향 단락 개전기를 사용합니다. 개전기.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가 방사상이냐, 얘는 환상식이냐에 따라 전원이 한 개인 경우에는 방사선에서는 표시선 개전 방식을 쓰고, 얘는 이겁니다. 자, 환상 단락보에서는 방향 단락 개전기를 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원이 두 개인 경우 또는 여러 개인 경우 방사상 단락 보호 방식에서는 단락 개전기와 플러스 뭡니까? 과전류 개전기를 조합해서 씁니다. 자, 근데 이 환상 단락 보호에서는 방향 거리 개전기를 씁니다. 요거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방사상 단락 보호, 환상 단락 보호에서, 자, 전원이 한 개인 경우에는 얘는 표시선 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얘는 방향 단락 개전기를 씁니다. 자, 전원이 두 개인 경우 방사상 단락 보호에는 단락 개전기 플러스 과전류 개전기를 씁니다. 과전류 개전기를 쓰고요. 여기서는 방향 거리 개전기를 쓴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상에서는 무조건 뭐가 들어갑니까? 환상, 방향. 환상, 방향. 방향 단락, 방향 거리. 이거는 전원이 한 개일 때는 전원이 두 개 이상일 때. 자, 방사상에서는 전원이 한 개일 때는 표시선이고, 전원이 두 개일 때는 단락 개전기 플러스 과전류 개전기를 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 이 표시선 개전 방식에 종류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방향 비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방향 비교 방식, 그렇죠? 전압 방향식, 방향 비교 방식.
여러분 교재 다 있습니다. 그죠? 또 전류 순환 방식. 자, 문제에서 다음 중 표시선 개전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표시선 개전 방식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모선 보호 방식입니다. 모선 보호 개전 방식. 자,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서는 종류. 첫 번째가 전류 차동 방식, 전류의 차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전압 차동 방식. 그 다음에 위상 비교 방식. 그쵸? 그 다음에 방향 비교 방식. 이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는 이 4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와 변압기 보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발전기와 변압기. 지금은 이제 송전선로 또는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발전기 자체 보호. 발전기 보호에 있어서, 자, 하나는 내부 고장시, 하나는 외부 고장시를 보자 이거죠. 발전기 내부 고장 같은 경우에는 차동 개전, 전류 차동 방식이 사용해요.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외부 고장 시에는 반환시, 과전류 개전기, 그죠? 과전류 개전기. 자,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발전기 내부 고장 시 사용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이 사용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변압기 보호죠. 자, 변압기 보호에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압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변압기 보호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적인 보호가 있고요. 전기적인 보호. 그 다음에 기계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자, 이 전기적인 보호에는 2가지인 전류 차동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 차동 방식. 차동 방식. 그 다음에 기계적인 보호에는 부흐 홀즈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변압기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전류 차동 방식은 뭐냐라고 봤을 때,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만약에 1차 측에 전류가 10A가 흐른다라고 하고, 여기에는 100A, 어차피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건수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CT라고 하는 거 씁니다. CT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변환해 주는 겁니다. 자, 얘는 10대 5라고 하면 여기에 10A가 흐르면 여기는 5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5A가 흐릅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또 CT를 놓습니다. 자, 여기는 100대 5라는 걸 넣어보죠. 그럼 100A가 흐르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5A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여기에 5A가 이쪽으로 흐르고 여기에도 5A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류가 0이 되죠. 즉 여기에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의 차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상태일 때 여기에 80A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죠. 80A가 흐르면 10대 5가 돼서 여기는 4A가 흐릅니다. 그럼 여기에는 4A가 흐르고 여기는 5A가 흐르게 되니까 두 개 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전류의 차가 발생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원래는 여기에 몇 암페어가 100암페어가 흘러야 되는데 80암페어가 흐르니까 이 변압기 내부에 어떠한 고장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이 됩니다. 자,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 자, 변압기가 여기는 델타고 여기는 Y다라고 하면 자, 델타 Y의 이 변압기의 특징 중에 뭐냐면 1차 측과 2차 측이 뭐가 있습니까? 위상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쵸? 또한 델타는 Y의 전류가 몇 배입니까? 루트 3배가 됩니다.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델타 Y나 Y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 여기에 1차 측 전류와 2차 측 전류가는 정상적인 상태일 때도 무조건 전류의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차에 의한 게 아니라 전류의 차 비율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비율 차동 개전기다. 즉 비율 차동 개전기는 전류 차동 개전기의 한 종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적인 보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인 보호는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변압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다.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에 변압기의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변압기가 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럼 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열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기름은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한다는 얘기는 안에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증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때 자, 외부의 공기와 내부의 공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안에서 이 기름의 압력이 증가하면 요 안에 있는 공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일정 이상 움직이면 여기에 변압기의 압력이 너무 세구나. 그러면 변압기 어떻게 합니까? 정지시켜야 되겠죠. 즉, 이 변압기 내부 압력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는 개전기, 여기에 있는 개전기가 부흐 홀즈 개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 발전기 내부에는 전류 차동 개전기라는 게 사용이 되고 변압기의 기계적인 보호에는 뭐예요? 부츠홀즈 개전기가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의 이상 전압 및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